AI 챗봇인 챗 GPT의 등장은 인터넷의 발명만큼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독일 경제지인 한델스블라트와의 대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로 미리 학습해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AI를 의미합니다. 이 기사를 본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챗 GPT를 사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가량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더니 더 이상 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달에 $20를 지불해야 하는 유료 서비스에 가입한 후 쉴 새 없이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 챗 GPT와 놀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퍼포머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프로듀서의 시대가 도래하는구나. 여기서 퍼포머란 한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효율적으로 일하며 문제를 분해하거나 분해된 부분들을 관리하는 데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는 스페셜리스트들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이러한 전문가 유형의 사람들은 특정한 기능을 잘 수행하기 때문에 저는 퍼포머를 기능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프로듀서는 제너럴리스트에 가깝습니다.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드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를 탐색하고 그것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상충하는 요소들을 융합해 나가는 사람들이죠. 수직적 사고에 특화된 퍼포머와는 달리 통합적으로 사고하면서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인간 유형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지혜인이라고 부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축구로 예를 들어보죠. 저는 모든 축구인들은 퍼포머와 프로듀서 합쳐진 형태 그리고 프로듀서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퍼포머 유형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대표적인 퍼포머로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로서 완벽한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른 스피드, 높은 점프력, 강력한 슈팅력, 탁월한 골 결정력까지 그야말로 로봇처럼 완벽에 가까운 기능을 수행하는 선수입니다. 호날두 선수가 퍼포머에 해당한다면 리오넬 메시 선수는 퍼포머와 프로듀서가 합쳐진 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스피드, 신기에 가까운 드리블 능력, 골키퍼가 막기 어려운 코스로 정확히 공을 보내는 예리한 슈팅력 등 퍼포머로서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 선수가 호날두는 물론이고 마라도나와 펠레를 넘어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로 불리는 데는 그가 가진 프로듀서로서의 역량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대다수의 선수들은 벌레의 눈으로 경기를 관찰하는 데 그치지만 메시는 마치 감독이나 코치처럼 새의 눈으로 경기 전체를 통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장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 선수들의 움직임을 읽으면서 최소한의 움직임만으로 경기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가 축구의 신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듀서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경기장 안에서 직접 발로 뛰는 선수가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고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감독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박지성 선수를 지도하기도 했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선수로서는 두드러지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감독으로서는 세계 최고의 명장으로 손꼽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물론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는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능력이라면 다른 많은 감독들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팀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었던 건 통합적 사고를 가진 덕분이었습니다. 전략을 수립하고 지시를 내리는 건 감독이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건 선수라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선수들은 모두 인간입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자 누군가의 아버지란 말이죠. 축구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 호소해야 했고 감독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야 했던 거죠. 퍼거슨 감독은 그렇게 선수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지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지난 일주일간 챗 GPT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기능인에서 지혜인으로 변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특정한 기능 하나만 잘 수행해도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축구 선수라면 골을 잘 넣거나 패스를 잘하거나 하는 하나의 장점만 갖춰도 선수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전문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가치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나 회계사가 가진 전문 지식도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희소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이 퍼포머들을 대체해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퍼포머에서 프로듀서로, 기능인에서 지혜인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문 지식을 쌓아서 완벽한 답을 얻는 게 기존 방식이라면 좋은 질문을 던져서 현명한 지혜를 얻어내는 게 새로운 방식인 셈이죠. 답은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이 제시할 테니 우리는 공자나 소크라테스와 같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데 집중해야 하는 거죠. 물론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은 갖춰야겠죠. 황금과 돌덩이를 구분하는 능력이 없다면 인공지능이 내놓는 답도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할 테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글쓰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미국 오리건 대학 영문과 교수인 제임스 크로스 화이트는 글쓰기를 가르친다는 것은 추론하기를 가르치는 것이며
가장 깊은 의미에서의 소크라테스적인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챗 GPT가 리서치를 도와줄 수도 있고 정보를 요약하고 정리해 줄 수도 있지만 통합적 사고와 같이 고차원적인 사고 기능을 대신해 주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과학소설 작가 토머스 디시는 창의성은 존재하지 않는 관계를 보는 능력이다 라는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말대로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내려면 관계를 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와 통찰력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사색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글쓰기의 존재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챗봇으로도 얼마든지 글을 쓸 수 있지만 챗 GPT가 쓴 글은 발효와 숙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겉절이형 글에 가깝습니다. 요약된 정보는 있지만 깊이 있는 사색은 결여되어 있고 질서는 있지만 혼돈에서 비롯된 우연성과 의외성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빠른 것을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시간에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으니까요. 그러나 빠른 것에는 깊이가 스며들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깊은 풍미가 느껴지는 김치형 글을 쓰고 싶으시다면 윈 아카데미의 영상과 인스타그램 그리고 앞으로 나올 우리의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퍼포머에서 프로듀서로, 기능인에서 지혜인으로 거듭나고 싶으신가요? 윈에서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